저만의 이렇게 틀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틀이 어느 순간 단단해지면 그게 되게 답답해지거든요. 그걸 좀 깨나가야 좀 더 성장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는 어렸을 때는 그 지붕을 열어서 저를 이렇게 던질 것만 같은 그 거인이 너무 무서웠지만 틀 안에 있는 나를 깨부숴서 꺼내줬으면 하는, 거인이 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만들어진 곡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렸을 때의 제 생각인데, 아기 때 커다란 상자에 사는 밀랍 인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불 덮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누가 집 천장 지붕 떼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어떤 가게 아저씨가 앞에 서 있다 이러면 내가 속을 줄 알아? 약간 트루먼 쇼처럼 약간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짜놓은 틀 안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죠. 아는데 맨날 학교 가는 등굣길이 똑같으니까 좀 재밌으려고 재밌는 상상을 더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설레는 마음을 안고 선우정아 언니의 작업실을 찾아갔었어요. 1월 달쯤이었나? 작년 시작할 때쯤이었을걸요, 아마? 싱어송라이터가 아무래도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중에 하나다 보니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선우정아 언니의 완전 덕후가 돼가지고 하루 종일 언니의 노래만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랑 너무 작업해보고 싶다. 그 가사말 하나하나도 그렇고 뭔가 그 부르시는 노래, 그러니까 단어 같은 거에도 디테일이 되게,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뭔가 안 부르는 사람들도 느낄 정도면 정말 표현을 잘하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같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회사 언니한테 한번 연락을 먼저 해달라. 연락을 바로 하기에는 회사가 있으니까, 회사가 할 일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회사 A&R 언니가 먼저 컨택을 하고 제가 갔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약간 좀 진짜 팬미팅 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빠심을 좀 숨기고 들어갔죠. 들어가서 언니한테 곡이 바로 나올 건 아닌데 너무 작업을 해보고 싶다 언니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뭐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뭐 어떤 곡을 원하냐고 하시고 바로 이제 작업실로 들어가서 막 이런저런 곡을 듣는데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나 성덕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막 언니랑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언니도 응답하라를 엄청 재밌게 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선우정아 언니가 굉장히 유명한 서인국 오빠의 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시원 덕을 조금 보고 조금 작업을 하면서 선우정아 언니한테 조금 죄송했었던 게, 가을에 나온다 그랬다가 이게 원래는 가을에 공개할 곡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스케줄을 다 짜놓는다고 해서 그게 다 플랜대로 돌아가 있진 않잖아요. 모든 회사들이 플랜대로 탁탁 진행되면 너무 좋겠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항상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밀리고 또 밀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완성은 진작에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해서 언니도 굉장히 공연 준비하고 상자 때문에 신경을 엄청 많이 쓰셨어요. 그 와중에 언니가 너무 이렇게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고 너무 좋은 곡을 완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솔직히 너무 행복했어요. 상자라는 곡이 딱 나와서 처음 들었을 때 그 감동을 못 잊겠어요. 내가 생각했던 선우정아 언니의 곡 스타일대로 나오기도 했고, 그 딱 듣자마자 내가 원한 게 딱 이건데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때 들을 때 소수빈 군이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소수빈 군이 듣더니 누나 이거 대박인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나 지금 약간 좀 진정 좀 해보겠다고 말해, 이런 기억이 나는데
너무 행복했었어요. 상자는 지금도 들으면 뭔가 기분 좋은 곡인 것 같아요. 신경 쓰여요는요, 우선 제 부산 동생인 소수빈 군이랑 함께한 곡이에요. 카톡으로도 고백을 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냥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이거는 전 세대가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카톡을 쓰는 그런 메신저를 쓰는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써본 곡이고요. 카톡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과정을 좀 그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상하면서 적을 때는 카톡으로 고백을 한 거죠. 고백 아닌 고백, 약간 호감 표시를 한 거죠. 호감 표시를 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뚜렷한 답이 없는 거죠. 근데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지. 답이 올 때 됐는데 왜 이렇게 신경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든지 자꾸 신경 쓰이게 하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행동하는 상대방에 대한 좀 귀여운 투정 같은 곡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곡 안에 상태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상대방 상태 표시. 그 대화 네, 대화 상태 표시. 네, 옆에 뭐뭐라고 적혀 있는 그 프로필을 계속, 상대방의 프로필을 계속 확인하는, 자꾸 그것만, 상태만 확인을 하는. 이건 레인, 비에 관한 얘기가 맞고요. 비라고 얘기하기보단 영어 알파벳 B가 좀 독특하잖아요. 좀 더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재미있게 어떻게 하면 제목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나온 게 알파벳 B고요. 비에 관한 내용이 맞아요. 비 오는 날에 대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추억을 가진 사람이 비를 보면 그 사람이 떠오르고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곡입니다. 이거 나랑. 네, 감사합니다. 네, 김비서라는 곡은요, 김비서를 보다가 쓴 곡이고요. 초반을 보면서 썼던 곡이에요. 김비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 처음에 김비서가 다른 사람의 삶을 맞추다 보니, 김비서이기 때문에 저런 생각을 할 테고, 또 뭐 어떤 직장에 다니는 누구는 또 그 사람의 나름의 그 떠나고 싶음이나 자유에 대한 갈망, 그리고 또 좀 더 내 인생을 즐기고 싶은, 요즘에 한참 욜로라는 말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말들만 봐도 제 또래 분들이, 사회초년생과 직장인 분들이 좀 즐기면서 살고 싶다, 내 안에서, 내 인생에서 즐거움이 뭘까라는 되게 원초적인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비서를 쓰면서 보면 끄덕거려, 이해는 되지 않아도 뭐 그런 것들을 봐도 눈을 뜨기 싫다, 아침이 왔는데도 눈을 뜨기 싫어도 일어나야 되는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들 그런 마음일 테니 좀만 힘내세요 하는 마음에 써본 곡이에요. 맨 처음에는 김비서로 가제를 정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중간에는 김비서라는 게 너무 드라마에 쏠려서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죠. 이게 마냥 김비서의 얘기가 아닌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나를 부리는 사람들을 생각을 했던 건데, 그래서 인터넷 하루로 바꿨는데, 인터넷 하루라고 하니까 너무 인터넷 국한이 되는 것 같아서, 맨 처음에 하늘바라기가 나오기 전에 계절이 바뀌듯이랑 같이 쓴 곡이었어요. 이 새벽을 가사를 썼을 때는 그때 맨 처음에 가사가 아빠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멀어지는 아빠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잠에 드는 그런 걸 적었었는데, 새벽에 관한 그 내용을 대표님이랑 공유를 하고 이러다가 하늘바라기로 재탄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새벽이라는 것 자체가 좀, 새벽에 그렇게 나가지 않고 편히 좀 잤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거거든요.
정말 새벽에 듣기 좋은 곡을 쓰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정말 편안한 곡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곡은 우리 팬분들이나 이 곡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좀 편안히 잤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곡을 썼던 것 같아요. 당신이 보고 있는 어둠은 곧 없어질 거야. 이런 그때 계절이 바뀌듯을 쓰고 있었던 때다 보니까 담고 있는 의미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밤 하늘 색깔이 까만색이 아닌 거 아시죠? 완전 까맣지 않아요. 거기 안에 뭐 파란색도 있고 밤하늘 색깔을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걸 가만 보다 보면은 그렇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색을 담고 있는 밤하늘 색깔이지 않을까. 그냥 이미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은. 그러니까 실력적인 부분은 물론 대중분들이 판단을 하실 부분이겠지만 마음적으로는 뭔가 이제 점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노래를 하고 싶어. 그래서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노래를 가르치고 싶었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내가 가수가 돼 있었고 그러다가 또 에이핑크 멤버로서 열심히 하다 보니 솔로 앨범이 나오게 됐고 솔로 앨범을 하다 보니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고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다 보니 나온 이번 앨범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앨범으로 인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분명히 아니지만 이게 그 과정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따뜻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고 싶어요. 공감을 할 수 있는 가수, 그리고 가까이 있는 가수. 내가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든데 뭐 듣지? 그냥 무심코 들었을 때 그냥 한숨 한번 내쉴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좀 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제 위주로 생각을 하고 가사를 쓰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또 가사를 생각하기도 하고 팬분들을 볼 때도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곡을 쓰고 싶다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들었었고 네. 그냥 누군가가 제 노래를 듣고 계속 위로를 받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우선 제 앨범을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누군가가 기다려준다는, 제 노래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감동인 것 같아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 앨범을 누군가 기다려준다 이런 생각만 해도 굉장히 벅찼었는데 아직까지 많은 앨범을 내진 않았지만 이 앞에 앨범을 들어주시고 정은지라는 가수의 노래가 또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 자체로도 정말 벅찬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순간 눈앞에 이렇게 딱 이렇게 앨범이 하나 둘씩 되는 걸 보면서 신기하고 되게 기분이 묘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 정말 불안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제 또래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시기인 것 같고 솔직히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보면 처음부터 다 일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처음부터 그 일을 생각하고 시작했던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들으면서도 많이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 무쪼록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한 곡이니까요. 적어도 제 앨범을 듣는 그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도 좋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저는 앞으로 계속 이런 노래를 할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고민을
하고 나온 앨범이니까 많이들 들어주시고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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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